리본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줘야 되는 작업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준비물은 가위 필요하고 라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터 없으면은 가스레인지 불도 가능한데 라이터가 조금 더 다루기 쉬우니까 저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처음 시작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놨거든요. 요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제거해서 보면은 이 리본의 단면이 지금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마감 처리 안 된 채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이 풀리게 돼요. 이 올을 안 풀리게 라이터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가위로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주고,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가방 안쪽에 숨겨지는 부분이라서 올이 안 풀리는 거에 집중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터 불 이용해서 이쪽 단면에 열을 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졌을 때 올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되고 짱짱하게 올이 안 풀릴 정도로 이 끝부분을 살짝 녹이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본을 뜰 수가 있어요. 이 리본을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리본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리본이 끊어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리본이 잘려 나가서 이렇게 두 개의 리본을 이렇게 겹쳐 놓고 글루로 연결시켜 놨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로 붙여서 연결시켜 놨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불량이 아니라 모든 섬유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연결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이 끊어진 부분이 글루로 연결되어 있다. 글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다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연결 작업 하실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쪽 단면, 글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단면과 이쪽 단면, 이 부분만 라이터 불 이용해서 단면 정리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스티커로 붙여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리본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소에 가면 패브릭용 글루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사용해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글루건 사용해도 되고, 근데 글루건은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패브릭용 글루가 더 낫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겹쳐놓고 바느질 이용해서 바느질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귀찮고 뭔가 시간이 걸리고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듭을 묶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일 추천합니다. 이 매듭 묶는 방법은 우리 뜨개실 끊어졌을 때 매듭 묶어서 연결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리본이 넓으니까 반을 접어주고, 얘도 반을 접어주고 X자로 겹쳐줍니다. 자, 이때 지금 오른쪽에서 나오는 리본을 위에 겹쳐놨죠. 이 리본을 뒤에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제자리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얘랑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에 잡고 있는 요 두 개 있죠. 요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쳐놓고 요거를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실을 잡아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매듭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매듭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잘 떠가면서 이 편물의
아니면 이 코의 윗방향으로 위치하게끔 떠주시면은 이 가방의 겉면에 이 매듭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만 잘 신경 써서 뜨면은 이게 제일 간편하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뜨개질 하기 전에 이 가방만의 특징을 한 가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가방 같은 경우에 한 단이 이렇게 원형으로 뜨면서 한 단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첫 코라고 하면은 첫 코부터 쭉 뜨다가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가 한 단. 세 번째 단을 제외한 모든 단에서는 코늘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코늘림이 이 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에서 코늘림이 한 코씩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두 번째 단에서는 두 코씩 늘어나는데 두 번째 단을 제외한 나머지 코늘림 단에서는 한 코씩 코늘림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 높이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뜨개질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바닥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바닥이 약간 타원형 모양이거든요. 이 타원형 모양 만들어 볼게요. 시작 매듭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리본이 넓으니까 반을 접어가지고 시작 매듭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 보시면 지금 이 바늘이 10mm 바늘이거든요. 근데 바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지 않았죠. 자,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뜨거든요. 이렇게 떠야지 완성을 했을 때 가방 모양이 풍성하고 볼륨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느슨느슨한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작 매듭 하나를 만들었으면 사슬을 8개를 올려줄 건데, 사슬뜨기 8코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을 접은 상태로 하나, 둘, 셋, 자, 사슬을 8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사슬 8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첫 코가 시작을 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쪽에 한 번씩 코늘림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사슬이 이렇게 가로로 놓고 봤을 때 가방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양쪽이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자, 첫 코부터 쭉 시작을 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코늘림이 들어가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쭉 뜨다가 또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코늘림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코늘림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8번째 코에 이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항상 한 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갈 때는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봤을 때 방금 여기 기둥코 올린 거고, 그 왼쪽으로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코가 되겠죠. 여기에 바늘을 이 사슬의 반쪽만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 사슬이 지금 V자 모양 하나가 한 코잖아요. 요거 한 코를 다 거는 게 아니라 위에 반쪽 이렇게 요것만 걸고 이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리본을 펼쳐서 뜰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바늘 접었었잖아요. 바늘 접었던 거를 이렇게 펼쳐서 떠주는데, 지금 이 리본이 겉면과 안쪽 면이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겉면은 이렇게 반들반들 광택이 나는 부분이고, 안쪽 면은 이렇게 광택이 없이 이런 무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방이 글로시안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 광택면이 겉으로 나오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광택면이 떴을 때 밖으로 보이게 떠줄 거예요. 자, 일단 첫 코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를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빵끈이나 고무줄 같은 거 들고 와서 꼭 이 첫 코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첫 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이렇게 첫 코 부분 표시해줬고, 이제 두 번째 코도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자, 이 겉면이 광택이 나게 뜨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도 항상 이 바늘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줄게요. 자, 건 다음에 지금 리본을 펼쳐서 뜨라고 했는데, 펼쳤을 때 안쪽 면이 지금 봤을 때 하늘을 보게 이 방향으로 두고 뜨셔야지 딱 이 실이 빠져나왔을 때 겉면이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은 안쪽 면, 겉면, 안쪽 면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게 지금 위치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가지고 끌어오세요. 자, 이렇게 끌어오면은 겉면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끌려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끌어온 상태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려올 때는 리본을 펼치고 그 다음 이제 코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바늘 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항상 바늘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해서 뜨고, 이제 다음 코도 또 똑같이 해볼게요. 바늘 걸고, 자, 이 안쪽 면이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그대로 걸어서 앞으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려서 빼는 이 리본의 길이도 너무 짧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길이를 저는 한 4cm 정도 이렇게 빼주거든요. 여기 길이가 한 4cm 정도 이렇게 빼야지 이 가방이 완성이 됐을 때 되게 볼륨감 있는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당히 길이를 빼주고 코를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뜨다가 보면은 이게 아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 면이 하늘을 가게 보였는데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다시 이렇게 리본을 한번 이렇게 꺾어가지고 안쪽 면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적당히 빼주고, 자, 이 가방 만들 때 뜨기 기법 같은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요. 짧은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려운 거는 지금 뜨개실이 아닌 이런 리본을 가지고 뜨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본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뜰 때 이 리본 만지는 게 조금 되게 어색해서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하고 다시 풀고 다시 떠도 상관없으니까 연습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손에 감이 잡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뜨려고 하면은 예쁘게 안 나오니까 저도 이게 지금 최대 속도거든요. 자, 이렇게. 자, 리본을 뺄 때도 이 리본이 이렇게 롤로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빼서 뜨셔야지 리본이 안 꼬여요. 만약에 이렇게
감아서 뺐다. 그러면 리본이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뜰 때. 그러니까 항상 리본을 빼실 때는 이렇게 당겨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뜨는 거. 자, 여기 마지막 코 한 코 남겨두고 있는데 요거 마저 뜨고 이제 코늘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한쪽 면 짧은뜨기 8코를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세어볼게요. 바늘에 걸린 거 빼고 V자 모양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커 걸려있는 부분까지 8코 맞게 떴고 이제 이 편물에 가장자리 부분인 요 왼쪽 부분 여기 한번 코늘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코늘림을 해보겠습니다. 코늘림은 별게 아니라 방금 넣어줬던 구멍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를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늘 걸고 짧은뜨기 한 코를 더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늘림을 한 코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V자 모양이 쭉 가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이게 되죠. 자,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면 다 했으니까 이제 반대편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이제 반대편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이 걸리는 부분부터 설명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이쪽 부분 짧은뜨기 할 때는 이 사슬의 반쪽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반쪽만 이렇게 사슬의 반쪽만 이렇게 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구멍이냐면은 아까 우리 위에 줄 짧은뜨기 해줬던 구멍이랑 같은 구멍에 바늘을 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쪽 면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되는 구멍은 방금 우리 8번째 짧은뜨기랑 코늘림 해줬던 구멍이랑 같은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코는 자 7번째 짧은뜨기 해줬던 구멍이랑 같은 구멍에 자 이렇게 또 그 다음 코는 또 여기 자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모양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찔러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짧은뜨기는 자 8번째 짧은뜨기랑 코늘림 해줬던 구멍 같은 구멍에 바늘을 걸고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리본이 쫙 펼쳐져 있어야지 완성을 했을 때 예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반대편에 첫 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줬고 이제 그 다음 코는 여기죠. 구멍이 여기다 바늘 걸고 자,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하는 방식은 다 똑같죠? 자, 반대편도 이만큼 떴고 이제 마지막 한 코 남겨두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코 만들어졌던 구멍 여기 마지막 코 한 코 남겨두고 있고 여기 마지막 코 뜨고 이제 코늘림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를 떴고 이제 코늘림 하는 거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마지막 코 했던 구멍이랑 같은 구멍에 바늘 찔렀어요. 여기다가 바늘 걸고 짧은뜨기 한 코를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약간 타원형 같은 모양의 바닥 부분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은 완성했고 1단에서 몇 코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세어보고 이제 다음 단 넘어갈게요. 바늘에 걸린 거 빼고 V자 모양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마커 걸린 부분까지 18코 뜨셨다면 제대로 뜨신 거예요. 만약에 숫자 안 맞으시면은 어디서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단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방금 우리 코늘림 해줬던 코에서 실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 상태 그대로 첫 코에 마커 걸려있는 이 첫 코에다가 바늘 걸고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은 완성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을 해볼 건데 두 번째 단은 다른 코늘림 단과 다르게 양쪽으로 2코씩 늘어난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2코 늘어나는 부분 위치를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1단에서 우리는 18코를 만들어 놨거든요. 짧은뜨기 18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코를 절반을 나누면은 9코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9코, 반대편에 또 9코. 이 9코를 기준으로 해서 2코씩 늘릴 거예요. 자, 쭉 뜨다가 9코 기준에서 마지막 2코, 그러니까 8번째 코랑 9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코 늘어나게 되겠죠. 또 반대편도 쭉 뜨다가 마지막 2코, 여기 17번째 코랑 18번째 코, 여기서 코늘림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럼 여기도 2코. 자, 이렇게 2코씩 늘어나는 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빼뜨기 해준 상태고 한 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갈 때는 항상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올리고 마커 걸려있는 부분이 첫 코죠. 여기에다가 바늘 걸고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코는 이거 빵끈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밑에 걸려있던 거 빼서 방금 만들어진 첫 코에다가 끼워서 첫 코 표시를 해주고 이제 요 코늘림 하기 직전까지 제가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 빼먹은 게 있는데 두 번째 단에서부터는 이 바늘이 걸리는 부분이 이 사슬에 반쪽만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야지 제가 뜬 가방의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쪽만 거는 거는 이제 다음 단, 세 번째 단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특정한 단이 아니면은 자, 이렇게 전체를 다 걸어서 뜨는 게 제가 뜬 가방 모양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자, 설명드렸고 이제 다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7번째 코까지 다 떠졌고 이제 코늘림 해줘야 되는 8번째 코, 9번째 코가 나왔어요. 이제 8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2코를 해주고 9번째 코에도 똑같이 짧은뜨기를 2코 8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줬고,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찔러서 짧은뜨기를 한 코 더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코에 코늘림 한 번 해줬고, 9번째 코도 똑같이 9번째 코도 똑같이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이렇게 코늘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11코 짧은뜨기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한번 세어볼게요. 마커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바늘에 걸린 거 빼고 여기까지 11코. 이렇게 맞게 떠줬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코 남기고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하다가 마지막 2코에서 짧은뜨기를 2코씩.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마지막 2코 남기고까지 이제 짧은뜨기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자, 2번째 단에 마지막 2코를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가 17번째 코, 여기가 18번째 코. 여기에 각각 짧은뜨기를 2코씩 해서 늘려뜨기 해볼게요. 자, 17번째 코에 바늘 걸고 짧은뜨기를 2코 해줍니다. 이렇게 17번째 코에 짧은뜨기 2개를 했고 18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2코. 자, 이렇게 2번째 단의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준 상태고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를 하고 이제 3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준 상태고 잠깐 편물을 볼게요. 자, 편물을 보면은 아까 1단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타원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이게 가방의 바닥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3단에서부터는 바닥을 지나서 이제 이 가방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단을 들어가 볼 건데 3단에서는 코늘림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주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할 때 3단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코를 건다고 했었죠. 이랑뜨기라는 방식으로 짧은뜨기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바늘을 코에 걸 때 이렇게 코에 전체를 다 걸어서 뜨개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랑뜨기는 이 코에 전체를 다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쪽만 걸어서 떠주는 거를 이랑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3단에서는 이랑뜨기 방식 이용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자, 첫 번째 코부터 이랑뜨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마커 잠깐 빼두고 볼게요. 원래라면 이렇게 코에 전체를 다 걸어서 떠주는 게 맞지만 이랑뜨기는 이 V자 중에서 한쪽만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자, 이 V자에 지금 자, 편물상 보이는 위아래 중에서 위쪽에 반쪽만 이렇게 걸어서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쪽을 걸었으면 리본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고 마커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에도
반쪽만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나머지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쪽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준 상태고 이제 모양 체크를 한번 하고 다음 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번째 단까지 뜨면은 이 편물이 살짝 이런 보트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닥면이랑 이 가방의 옆부분이랑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에서 바늘을 걸 때 이렇게 반쪽만 걸어서 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반쪽이 이렇게 선처럼 표시가 됐거든요. 이 선처럼 표시를 해준 이유가 제가 이 가방의 바닥면이랑 가방의 옆부분이랑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어요. 지금 이 가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닥면이고 여기가 옆면이죠. 이 사이에 이렇게 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확인했으면은 이제 4단을 넘어갈 건데 4단에서부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 전체에 바늘을 걸고 또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에 한 번씩 코늘림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단 마무리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 4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바늘의 위치가 첫 코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고, 자, 4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야 되니까 기둥코 인사슬 하나를 올리고 첫 코에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해줍니다. 자, 이 빵끈 잠깐 빼둘게요. 첫 코에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고 다시 빵끈 가져와서 첫 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자, 이제 4단에 코늘림 하는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항상 4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들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한 단에 그러니까 이전 단에 만들어져 있던 코의 개수의 절반이 되는 위치가 코늘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단이 22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면 우리 두 번째 단에서 22코를 만들어서 세 번째 단은 코늘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2코거든요. 이 22코를 절반을 나누면 11코, 11코죠. 그러면 11코 지점이 코늘림 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코부터 쭉 뜨다가 11번째 코에서 코늘림 한번 해주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쭉 뜨다가 11번째 위치가 되는 코에서 코늘림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해줬고 이제 11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코까지 다 떠졌고 이제 11번째 코늘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바늘 걸고 11번째 코에서는 코늘림 해야 되니까 짧은뜨기를 2코를 해줄게요.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찔러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을 완성을 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11번째 코에서 한번 코늘림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단을 완성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열, 자, 10번째 코까지. 자, 여기서 카운트를 시작해서 10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하고 지나왔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11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2코를 만들어줄게요.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4단을 완성을 했고 이제 5단을 올라갈 건데 5단을 올라갈 때 이전 단에서는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제가 그 매단마다 빼뜨기를 해주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빼뜨기 해줬던 자리가 이렇게 뭔가 티가 나거든요. 자, 반대편은 빼뜨기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깨끗하고 이 빼뜨기 해주는 자리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뭔가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빼뜨기를 안 해주고 올라가면 어떤 모양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자, 이제 4단부터는 빼뜨기 없이 바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빼뜨기 없이 다음 단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 걸려있는 이 첫 번째 코에 바늘 걸어서 바로 다음 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한 코 해줄게요. 자, 이렇게 5단이죠? 5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줬으면 안끈을 빼서 다시 5단의 첫 번째 코로 표시를 해주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줬으면 이제 5단의 코늘림 하는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4단에서 우리 24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24코의 절반인 12코 그러니까 12코 기준으로 한 번씩 코늘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부터 11번째 코까지 뜨다가 12번째 코에서 코늘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카운트 하다가 12번째 코에서 코늘림 이해 가시죠? 자, 해볼게요. 한 코. 자, 11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하면서 지나왔고 이제 12번째 코에서 코늘림 같은 코에 한 번 더 걸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5단을 완성하고 이 방식 그대로 나머지 단들도 똑같이 양쪽 코늘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여기부터는 5단부터 빼뜨기 없이 단 올라가는 걸로 했었죠. 나중에 여기 모양 한번 볼게요. 자, 3, 4, 5, 6, 7, 8, 9, 10, 11단. 저는 지금 11단을 뜨고 있는 상태고 이 11단을 마지막으로 가방 몸통 부분은 완성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단이 마지막 단인데 지금 마지막 단을 뜰 때 한 가지 팁이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마지막 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단들과 다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V자 모양들이
가방 겉면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점단들은 이제 다음 단을 뜨면서 이 V자 모양이 다 가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단은 이 V자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본이 보시면은 자,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뭔가 점선같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깥 방향으로 최대한 안 보이게 감춰주거든요. 그래서 이 V자 모양이 리본을 딱 반을 접었을 때 이쪽 면이 겉으로 보이게 지금 보시면 자, 가장자리 부분들이 다 안으로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부분들이 다 매끈한 면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떠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걸어왔을 때 지금 보면은 이 V자 모양이 이 테두리 면이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이 테두리 부분이 아랫부분으로 다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떠주면 되는데 애초에 지금 이 바늘에 걸려있는 방향이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이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바늘을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다음 코가 완성이 될 때 V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완성된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이제 손잡이 만드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단에서는 이 가장자리 양쪽에 코늘림 하는 거 안 할 거예요. 이 마지막 단까지 코늘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은 코늘림 안 하고 그냥 보이는 코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코 한 코 남았고 요거 마저 뜨고 이제 빼뜨기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고 이제 이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걸어서 빼뜨기 한 코를 해줄게요. 자, 마커 걸려있는데 바늘 끼우고 짧은뜨기 아니고 빼뜨기입니다.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커 빼고 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자, 단면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쭉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방 몸통 부분은 완성했고 이 빼뜨기 해준 부분 자 지금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으니까 빼뜨기 해준 코 왼쪽으로는 살짝 아랫부분으로 나와 있고 빼뜨기 해준 코는 살짝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거를 높이를 살짝 맞추기 위해서 빼뜨기 해준 부분 왼쪽 코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걸어서 자 안쪽에서 바늘을 거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걸어서 이 꼬리실을 이쪽 방향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맞춰줬죠. 자,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은 완성을 했고, 이 꼬리실은 나중에 가방 안쪽에 코 사이사이 넣어가면서 실 정리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자, 제가 한 코 한 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볼륨이 덜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 살짝 볼륨이 덜해 보이고 또 보면은 여기도 좀 덜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리터치를 해줄 건데 리터치 하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그냥 여기 실이 약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 가방의 겉면 부분으로 살짝 빼줍니다. 빼주면은 다시 볼륨이 이렇게 살아났죠. 그래서 적당히 다시 끼워 놓고, 또 볼륨이 적은 부분 여기도 살짝 너무 좀 납작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살짝 빼가지고 볼륨을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씩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의 텍스처를 좀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몸통을 완성을 했고, 이제 숄더끈 만드는 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숄더끈이 연결되는 위치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방의 입구 이 가로 사이즈에 한 4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끈을 연결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뒤를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아랫부분 기준해서 반듯하게 접으면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절반 지점을 대략적으로 찾아줍니다. 이거 막 줄자 재서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가 대략 가운데라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한 4분의 1 지점, 이 기준에서 또 절반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이 정도 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걸고, 바늘을 지금 이 가방의 겉에서 안으로 찌르는데, 자, 보시면 제가 바늘을 여기 코에다가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찌르고 있죠. 11단과 10단 사이에 이렇게 찔렀어요. 이렇게 찔러두고 이제 다시 리본을 가져와서 리본을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어서 다시 요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가 이제 꼬리실 되는 부분이 있고, 꼬리실이 너무 짧으면 나중에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길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꼬리실 부분 만들고, 이렇게 반을 접어준 다음에 지금 제 검지손가락이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은 이런 고리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이 가방 바깥 방향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이 꼬리실을 빼고, 꼬리실은 이제 잠깐 제껴두고 긴 실을 이용해서 사슬뜨기를 해줄 건데, 자, 사슬뜨기 할 때도 바늘 접어서, 리본 바늘 접어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사슬뜨기 한 코를 했는데 이 V자 모양이 되게 늘어나 있죠. 이거는 나중에 꼬리실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늘어나 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가방 끈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숄더끈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숄더끈을 살짝 길게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슬뜨기 할 때도 이 리본이 이 테두리 부분이 겉으로 안 나오게
자, 내가 원하는 끈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했으면 이제 여기서 시작한 끈이 반대편에 대칭이 되는 위치에 연결이 되면은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칭이 되는 위치에 코를 찾아줄 건데 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를 가지고 요 길이를 재어서 똑같은 위치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재어가지고 그 위치에 맞는 코에다가 바늘을 연결해서 가방끈을 연결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없이도 야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코에 걸려있는 거 살짝 늘려놓고 바늘 밖으로 빼줄게요. 그런 다음에 코바늘을 가지고 이제 길이를 재어줄 건데, 자, 여기서 시작된 끈이 여기죠? 여기에서 오른쪽 부분, 이 V자 모양에서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부터 해서 가방의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코바늘을 이용해서 코바늘이 지금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가방 끝부분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요거를 그대로 반대편에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편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이 위치한 부분에 여기를 쭉 아래로 따라오다 보면은 여기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코에다가 바늘을 걸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자 저처럼 이렇게 코가 딱 떨어지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 코와 코 사이에 여기에 걸렸다, 내가 잰 위치가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은 이 가방에 바깥 방향에 있는 코 요거 말고 가방의 안쪽 방향으로 있는 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에 오른쪽 코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거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걸어 보겠습니다. 바늘을 가방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걸어두고, 아까 이 빼놨던 고리를 여기다가 걸어줄 건데, 걸어주기 전에 이 V자 모양이 바르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꼬여 있으면 꼬여 있는 채로 끈을 연결하면 그게 모양이 그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이 모양 바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길게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이 늘려놓은 상태 그대로 걸어서 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줄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늘려져 있는 코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줄여줄게요. 요 길이만큼 줄여줄 거거든요. 요 뒤에 있는 실 요거를 살짝 잡아당기면은 줄어들죠. 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이지 말고, 자, 이 가방의 높이보다 살짝 높게, 가방의 높이보다 살짝 높게 이 정도 길이로 줄인 다음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실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가방끈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가방을 완성을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은 이 가방의 몸통의 볼륨의 밸런스랑 이 끈의 볼륨의 밸런스가 조금 안 맞죠. 얘는 되게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데 끈은 좀 빈약하고 완성도도 떨어져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성도도 높이고 끈도 조금 더 도톰하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빼뜨기를 이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빼뜨기를 지금 보시면은 바늘이 여기 걸려있죠. 여기서 시작한 사슬을 한 코 한 코 따라가면서 빼뜨기를 해서 끈이 처음 시작된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죠. 빼뜨기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빼뜨기를 할 때 이 바늘이 걸리는 부분의 위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슬을 보면은, 자, 이 바깥 방향에서 보면은 이 V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바늘을 여기 V자 모양에 거는 게 아니라 이 V자 모양의 뒤편을 돌려서 보면은, 자, 이렇게 V자 모양 한 코 한 코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한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코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요 코산 부분에다가 바늘을 걸고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연결을 할 때 빼뜨기 해줬던 부분에 코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고 이 코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빼뜨기를 할 코산 부분을 찾아줄 거예요.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자, 첫 번째 코산 아니면 그 다음 그 두 번째 코산. 근데 보면은 이 첫 번째 코산에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코산에 연결을 해야지 겉에서 보이는 이 V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첫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걸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걸고 빼뜨기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하면은 이 부분이 끈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너무 투박해질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 코산은 건너뛰고 두 번째 코산부터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겉에서 보이는 V자 모양, 안쪽에서 빼뜨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V자 모양,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코산에도 바늘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때 빼뜨기를 할 때 제가 이 V자 모양의 길이, 그러니까 이 V자 모양의 크기도 신경을 써서 뜨거든요. 자, 이 V자 모양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은 지금 빼뜨기를 코산을 이렇게 걸어주기 전에 이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의 길이가 이 V자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 코의 모양이 너무 짧고 작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다음 코산에 바늘을 걸고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도 역시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적당히 늘려준 상태에서 다음 코산에 바늘 걸고 이렇게. 이게 바탕색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V자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여기 반대편의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큼 빼뜨기를 해줬고 이제 마지막 코산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요거. 근데 요거 빼뜨기 안 하고 이제 실을 잘라줄 거예요. 자, 지금 바늘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좀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한 이 정도? 잘라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보시면 아까 마지막으로 바늘이 걸려있던 부분, 여기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 끈이 처음 시작될 때 만들어졌던 이 꼬리실 부분 있죠. 제가 아까 여기 당기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이렇게 했던 이 부분, 이 꼬리실을 이 코 안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빼준 다음에 우리 방금 잘라준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고정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안쪽 부분 말고 바깥 방향으로 이거 가방을 돌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 잘라줬던 이 부분이거든요. 이 실, 꼬리실. 이거를 이제 가방 안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넘겨줄 때 우리 이 끈이 시작됐던 이 코 구멍에다가 바늘을 걸고 안쪽으로 넘겨줄 거거든요. 자, 우리 이 숄더 끈이 시작됐던 구멍, 코에다가 바늘을 가방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빼준 다음에 이 꼬리실 부분을 안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이 마지막 바늘에 걸려있던 코 사이로 꼬리실 빼줬던 이 꼬리실이랑 방금 안쪽으로 당겨줬던 이 꼬리실이랑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들은 가방 안쪽에 코 사이사이에 실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가방끈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뒤편에도 똑같은 위치에 바늘 걸어서 똑같은 길이로 숄더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앞부분이랑 끝부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방을 이렇게 반듯하게 접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숄더끈이 만들어질 위치를 찾는데, 이때는 이제 앞에 이전에 만들어진 끈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위치랑 같은 위치에다가 가방끈이 연결되고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만들어진 이 끈 위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걸고 리본을 가져와서 리본을 반을 접어서 요거를 또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바깥 방향으로 빼줍니다. 자, 이때 지금 이 리본의 테두리 부분이 밖으로 보여가지고 다시 걸어볼게요. 안쪽 방향이 이렇게 걸리게 걸어준 다음에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꼬리실은 이제 제껴두고 요 이제 긴 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방끈 길이만큼 4세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러면 4세뜨기 다 하고 여기 연결하고 빼뜨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마지막 코선을 남겨두고 저는 적당한 길이로 실을 잘라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코 구멍 안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 꼬리실 부분, 우리 이 숄더끈이 시작될 때 만들어졌던 이 꼬리실 부분을 이 코 안으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코 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쭉 당겨주세요. 당겨준 다음에 이제 가방을 이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빼뜨기를 하면서 방금 잘라줬던 꼬리실 부분이 남아있죠. 이거를 가방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줄 거거든요. 자, 숄더끈이 시작됐던 코 구멍이랑 같은 구멍에 바늘을 걸어서 요 꼬리실 부분을 가방 안쪽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가방 안쪽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꼬리실과 꼬리실 요거 두 개를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단하게 묶고 이제 요 꼬리실들은 가방 안쪽에서 코 사이사이 바늘을 걸어가면서 실을 숨겨가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가방이 진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치고 이제 아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다 안 담겨서 자, 숄더끈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고 가방 밑부분은 이런 사다리꼴 모양인데 바닥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세워지는, 이렇게 놔도 세워지는 가방이 됩니다. 라벨이 연결되어야 되는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보통 가운데에서 조금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면은 좋겠죠. 저는 이쯤에다가 연결을 한다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라벨을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 끝에 부분은 매듭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여기다가 연결한다 치고 저는 여기부터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이 라벨의 뒤편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요만큼 걸어줄게요. 그러면 매듭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 매듭을 살짝 라벨로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라벨의 귀퉁이 부분에 한 이쯤 사각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이 이쪽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 부분도 가려지고 다 위치가 됐죠. 자, 삐뚤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 실이 라벨에 이렇게 걸리게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귀퉁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끼워가지고 통과를 시키는데 이때 통과를 할 때는 자, 다시 바늘이 이쪽 구멍 위치로 다시 나오는 게 좋거든요.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바늘이 실이 나와 있던 구멍 이쪽으로 다시 통과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을 연결했으면은 이제 두 번째 바늘이 여기 걸릴 때는 여기를 찌르고 라벨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라벨의 뒤편에 리본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매듭을 짓고 가위로 이 실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쪽 귀퉁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이 방식 그대로 네 귀퉁이를 다 연결을 해서 라벨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